2학년 1학기 3단원의 학습 목표가 이런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계산의 정답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결국 이 계산에서 받아올림과 받아내림의 절차를 습득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수학에서는 이와 같은 계산의 표준 절차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서는 이 영상에서 설명하였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알고리즘의 습득을 위해서 계산 절차를 알려주고 이걸 따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교육,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입니다.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계산 훈련은 우리 아이를 싸구려 계산기로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알고리즘 습득을 위해서 계산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아이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수동적 존재가 되고 결국 수학을 멀리하고 싫어하게 되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종종 교실 현장에서 손가락셈을 금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목격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비교육적이라는 사실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감각이 어느 정도 충분히 형성이 되면요, 아이에게 손가락으로 셈을 하라고 억지로 강요해도 아이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셈을 하는 아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수 감각이 아주 충분하게 발달하지 못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아이에게는 더 필요하다는 거고,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줘야죠. 이 영상은요, 손가락 셈이 인류 문화의 유산이라는 것, 그래서 나라마다 손가락 셈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린아이의 두뇌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계산 기능의 습득, 즉 알고리즘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알고리즘의 원리, 즉 계산 절차의 원리를 아이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산 교육입니다. 계산 훈련이 아니고, 연산 교육을 제대로 하면 계산 기능도 저절로 습득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를 위해서 덧셈과 뺄셈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교사용 지도서에는 이 단원을 9차시 또는 10차시에 걸쳐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해드립니다. 대략 12차시 정도로 넉넉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를 몇 차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이들의 반응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구성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2학년 덧셈과 뺄셈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 가운데 몇몇은 교과서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두시고 교과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재고해야 됩니다. 물론 이는 단지 계산의 정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절차인 알고리즘의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지, 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먼저 이 단원의 수업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단계별로 보여드리죠. 특히 각 단계 첫 번째 활동, 처음 활동, 어떻게 이 활동을 시작하는 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수 배열표는 받아올림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학적 모델이다. 수 배열표에서 더하는 수의 가르기에 따라 몇십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의 자리 덧셈을 진행한다. 수직선에서 더하는 수의 가르기에 따라 몇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 수직선을 접하는 아이는 모델 자체를 어려워할 수도 있다. 이때 한 칸씩 이동하는 이어 세기를 먼저 해야 한다. 수직선에 이어 오른쪽 수식의 빈칸에 숫자를 채우며 알고리즘을 익힌다.
동전을 세로식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1원짜리 10개가 10원짜리 1개로 바뀌는 것에서 받아올림 개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았다. 받아올림 결과를 10의 자리 숫자 위에 표시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풀이를 직접 채점하고 틀린 답은 수정하면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연습 문제다. 제시된 풀이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한다. 제시된 모델 3개를 잘 살펴보세요. 수 배열표를 처음 접하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줄의 숫자 10개를 첫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연결해서 일렬로 제시하면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또 모델 제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수 배열표는 수직선 도입을 위한 모델이니까 수 배열표 먼저 그 다음에 수직선 이렇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전 모델을 소개하는데요. 이는 받아올림이라는 덧셈 알고리즘을 세로식에서 파악하고 더 나아가 암산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시한 모델들은 임의로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니고 각각 나름의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모델들이 필요하죠? 우선 그 이유부터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계산 절차를 알려주고 이를 따르도록 한다는 것. 그래서 알고리즘을 습득하는 것이 학습 목표라면 이런 모델 필요 없습니다. 계산 훈련이 아니라 연상 교육, 트레이닝이 아니라 에듀케이션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더하는 수를 가르기 하는 과정에서 받아올림이라는 덧셈 알고리즘을 아이 스스로 만들어 가도록 하려는 의도가 이 모델 각각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뺄셈을 살펴봅시다. 한 줄에 10개씩 고슬이 들어있는 모형을 이용해 받아내림이 있는 10몇 빼기 몇의 뺄셈 과정을 복습한다. 아랫줄에 있는 고슬을 먼저 제거하고 나서 윗줄에 있는 고슬을 제거하고 남은 고슬의 개수를 세어 답을 얻는다. 거꾸로 세기를 하며 받아내림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하는 활동이다. 수 배열표는 받아내림 과정을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제공되는 수학적 모델이다. 피감수를 몇십으로 만들기 위해 감수의 가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이 활동의 핵심이다. 이 과정을 수 배열표에서 눈으로 확인하고 식으로 나타낸다. 수직선에서 거꾸로 세기를 하며 먼저 몇십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감수의 가르기가 필요하다. 수 배열표에서와 같이 받아내림의 과정을 수직선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동전 모델을 세로식과 유사한 형태로 제시하였다. 10원짜리 동전 1개를 1원짜리 동전 10개로 바꾸는 과정에서 받아내림 개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 세로식의 숫자 위에 작은 크기의 숫자로 이를 나타내도록 한다. 누군가의 풀이를 직접 채점하고 틀린 답은 수정하면서 받아내림이 있는 뺄셈을 연습한다. 제시된 풀이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권한다. 뺄셈에서는 한 줄에 10개를 채우는 수구슬 모양이 처음 제시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고 덧셈과 같은 모델이 같은 순서로 제시되어 있죠. 그런데요, 새로 개편된 교과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전 교과서와 비교하며 살펴봅시다. 이전 교과서는 수 모형만 제시했는데 새 교과서에는 여러 모델이 등장하는 게 눈에 띄네요. 우선 이전과는 다른 모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형이 우리 것과는 좀 다르죠? 한 줄에 10개가 아니라 5개씩 배열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이거는요, 받아 올림을 이해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개수 세기에 그치게 되니까요. 교과서에 제시된 수 모형, 이건 어떻습니까? 그림이 참 복잡하고 세로식도 한꺼번에 3개나 등장합니다. 모델은 수단에 불과한데 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걸 두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뺄셈도 다르지 않아요. 앞에서 제가 제시한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모델은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그냥 이런 모델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여러 개를 제시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 모델을 왜 제시해야 하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델은 한 번만 제시하면 안 됩니다. 이 모델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교과서보다는 이전 교과서가 아이들에겐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수 배열표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실행한다. 10의 자리부터 더한 다음 1의 자리끼리 더하는 과정을 짚어가며 받아 올림을 눈으로 확인한다.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수직선에서 익힌다. 수 배열표에서와 같이 10의 자리, 1의 자리 순으로 더한다. 10의 자리 덧셈에서는 처음에 10씩 차례대로 더하다가 익숙해지면 이 문제와 같이 몇십을 한꺼번에 더하도록 한다. 1의 자리끼리의 덧셈에서 10을 만드는 받아 올림을 주의한다. 세로식으로 제시된 두 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동전 모형에서 익힌다. 1원짜리 10개를 10원짜리 동전 1개로 바꾸며 받아 올림 개념을 자연스럽게 형성한다. 이를 토대로 세로식을 완성한다. 수 배열표에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수끼리의 덧셈을 실행한다. 이번에는 1의 자리부터 더한 다음에 10의 자리끼리 더하는 과정을 짚어가며 받아 올림을 눈으로 확인한다. 수직선에서 1의 자리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익힌다. 1의 자리 덧셈을 수직선에 표현할 때 몇십 만들기를 위해 더하는 수의 가르기가 필요하다. 이를 수직선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적인 덧셈 절차, 즉 덧셈 알고리즘을 세로식에서 익힌다. 1의 자리의 덧셈에서 얻은 10을 세로식의 10의 자리 위에 1로 표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에서 수 배열표와 수직선에서 습득한 받아 올림 개념을 세로식에 나타내며 덧셈 알고리즘을 완성한다. 덧셈에서도 같은 모델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 이제 이해하시죠? 아이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로식의 받아 올림이라는 알고리즘을 향해 단계별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문제만 나열했지만 제시된 숫자도 아무렇게나 그냥 나열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생각하는 초등연산 3권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런 세심함을 새로 바뀐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전 교과서에 없는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었죠. 바로 우리가 앞에서 제시했던 바로 그 모델입니다. 교과서가 이 모델을 표절한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건요, 우리가 이 모델을 왜 제시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맛보기로 넣었다는 거, 그렇게 보이는데 순서부터 잘못되었으니까요. 수직선이 수배열표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된다고 했죠. 수배열표는요, 수직선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먼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이걸 무시했습니다. 그냥 덥석 모델만 퍼날라서 제시한 거, 이렇게 보입니다. 수구술 모델은 개수세기를 익히는데 매우 쓸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학년에서만 사용하고 2학년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0몇 더하기 한 자릿수와 같은 덧셈, 여기서 합이 22일 때는 수구술 모델이 매우 유용합니다. 그런데 합이 20을 넘어가는 덧셈, 여기서는요, 알고리즘을 익혀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개수 세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학년에서는 제가 수구술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에서는 두 자리 덧셈에서, 그것도 마지막에 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니 각각의 모델이 왜 필요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난 겁니다. 잘못된 모델을 제시하면 그 피해 고스란히 아이들 몫으로 돌아가니까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해야 합니다. 교실에서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진행해서 안 되는 이유,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계속해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있는 덧셈을 살펴봅시다. 10의 자리에서 받아올림하여 더했을 때 결과가 100이 넘는 덧셈을 수직선에서 눈으로 확인한다. 동전 모형을 이용하여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세로셈으로 익히는 활동이다. 10원짜리 10개가 모여 100원으로 바뀌는 것에서 받아올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1의 자리와 10의 자리에서 두 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을 세로식에서 구현한다. 10원짜리 10개가 100원, 1원짜리 10개가 10원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받아올림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계속해서 수배열표, 수직선, 그리고 동전 모델을 같은 순서로 제시합니다. 아이들도 모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 학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는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패턴을 보이네요. 이전 교과서와 똑같이 수 모형만 제시했거든요. 처음에 나왔던 수직선과 수배열표라는 새로운 모델은 여기선 보이질 않아요. 생각하는 초등연산 시리즈를 표절한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네요. 참 민망하죠. 여기서 분명히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는 수 모형이 들어있는데 저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 모형은 일일이 세어보는 개수 세기에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개수 세기는요, 1학년에서만 필요할 뿐 2학년의 두 자리 덧셈과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의 핵심 활동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리값 개념의 이해가 핵심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수 모형을 사용하지 않고 100원짜리, 10원짜리, 1원짜리라는 동전 모델을 사용한 겁니다. 자리값 개념 형성을 위해서는요, 개수 세기 위주인 수 모형이 아니고 동전 모델이 훨씬 더 쓸모가 있으니까요. 아이들에게 제시되는 모델, 이렇게 각기 나름의 타당한 수학적 근거, 교육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과서에서는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재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생각하는 초등연산을 집필하게 된 겁니다. 이어서 뺄셈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배열표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길이의 뺄셈을 실행한다. 10의 자리에서 먼저 뺄셈을 하고 그 다음에는 1의 자리에서 뺄셈을 한다. 이때 받아내림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선에서 받아내림이 있는 두 자릿수 길이의 뺄셈이다. 수 배열표에서와 같이 10의 자리에서 먼저 뺄셈을 하고 그 다음에는 1의 자리에서 뺄셈을 한다. 이때 수직선 위에서 받아내림의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뺄셈의 표준 알고리즘의 완성이다. 10의 자리에서 받아내림이 되는 것을 확인하며 알고리즘을 완성한다. 세로식으로 제시된 두 자릿수 길이의 뺄셈을 동전 모델에서 익힌다. 10원짜리 동전을 1원짜리 동전 10개로 바꾼 후에 차례로 지우고 남는 동전의 개수를 확인하여 답을 구한다. 이 과정에서 받아내림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데 이를 토대로 세로식 뺄셈도 완성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채점을 받기만 하던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채점을 하는 입장이 되어 두 자릿수의 덧셈과 뺄셈을 연습한다. 오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덧셈과 뺄셈 알고리즘을 완성한다. 덧셈과 뺄셈을 익힌 후에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직선에 표시된 덧셈을 거꾸로 뺄셈식으로 나타내며 덧셈과 뺄셈의 역의 관계를 파악한다.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한 번 더 파악한다. 두 수량을 비교하거나 증가량을 확인할 때 네모라는 미지수를 사용하여 덧셈으로 나타내고 이를 뺄셈으로 전환함으로써 덧셈과 뺄셈의 관계를 이해한다. 덧셈과 같이 뺄셈에서도요, 수 배열표와 수직선 그리고 동전이라는 같은 모델을 같은 순서로 제시했죠. 익숙해진 모델을 사용하니까 알고리즘 학습에 역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뺄셈에 있어서 우리 교과서의 문제점, 덧셈에서 지적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뺄셈에서도요, 처음에 나왔던 수직선, 수별표 이런 모델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고 이전 교과서처럼 수 모형만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에 대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 내용 가운데 덧셈과 뺄셈의 관계, 이 내용에 주목해 봅시다. 덧셈식으로 나타내세요. 뺄셈식으로 나타내세요. 그리고 덧셈식을 뺄셈식으로, 뺄셈식을 덧셈식으로 나타내는 것. 이러면 충분한가요? 특히 이 다음 내용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기 네모가 들어있는 식을 보세요. 덧셈식 5 더하기 네모는 9. 그리고 네모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야기해 보라고 합니다. 이건요, 5 더하기 x는 9라는 1차 방정식이에요. 이걸 어떻게 풀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교과서가 해야 하는 역할인데, 근데 아이들 보고 어떻게 구하는지 이야기해 보라고요? 참 이상하죠. 그 다음 문제도 다르지 않아요. 뺄셈식 12 빼기 네모는 9. 여기서 네모를 아이들에게 구하라고 합니다. 이 교과서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덧셈식과 뺄셈식의 관계, 이 내용과 네모가 들어간 덧셈식과 뺄셈식, 이 내용 두 개를 완전히 분절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모가 들어간 덧셈식과 뺄셈식은 1차 방정식이에요. 2학년 아이가 1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제시해야 할까요? 앞에서 제가 제시했던 문제를 살펴보세요. 네모를 사용한 덧셈을 뺄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차이를 구하는 상황. 여기에서요, 채워야 하는 양 또는 부족한 양을 구할 때 네모를 사용해서 덧셈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결국 뺄셈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덧셈과 뺄셈은 서로 역이 된다는 사실을 차례차례 파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답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과서처럼 분리해서 가르치면 안 되는 이유 이해하시겠죠? 교과서는요,
덧셈과 뺄셈의 관계가 왜 필요한지, 네모가 들어간 식을 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제시하면 그냥 네모 안에 채우는 숫자, 답만 구할 뿐이에요. 덧셈과 뺄셈이 서로 역이라는 중요한 수학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간 겁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제가 왜 생각하는 초등연산을 집필했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초등수학의 연산 영역에서 교과서가 강구하고 지나친 내용을 채워 넣어야 하고 잘못 제시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서 집필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초등연산으로 공부하고 교과서를 본 아이, 그리고 생각하는 초등연산을 보지 않은 아이, 이 두 집단의 성취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그래프만 보아도 부진해가 절반도 되지 않죠? 제가 굳이 따로 설명이 필요 없겠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러면 2학년의 6단원 곱셈 지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데이.